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혹 가운데 하나인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표님, 득책 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 조사에서도 서면 질의 가능하실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서울신문에서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략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3개 회선 아마 유선 전화를 일컫는 거겠죠. 휴대전화 6대,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5개 회선, 휴대전화 7개.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다수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 보도의 의미를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 문제 말고 본인이 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교묘한 진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문기 씨를 자신이 그냥 명함 뿌리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김문기 씨가 똑같은 반열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직접 하는 성남시의 직원이었습니다. 예. 그 70만 명이 다 골프 치러 가나요? 70만 명이 다 요트 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교묘하게 지금 같은 부리로 지금 엮어내면서 내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봐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전화기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전화기 한 대 이상 갖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폰, 회사에 주는 이제 공무폰, 그다음에 개인폰 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남시에 공식 등록된 전화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전화번호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사람하고 통화한다면 뭐 본인 한 전화로 충분히 하고 요즘은요 전화 그 한 대에 두 개의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전화를 필요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유가 추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 통화한 사람들을 좀 더 숨겨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들키면 바로 휴대전화 버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주 명언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만큼 저렇게 많은 전화기를 다 언제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이 뭔가 통화하고 비밀스럽게 통화할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것도 저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남시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저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썼으면 모르겠지만 성남시 비용으로 저렇게 많은 회선을 운영했다는 거 저것 또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거를 뭐 마치 휴대전화가 많으니까 뭐 여러 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고 네. 이 보도가 뭐 위법 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위법성 여부가 바로 드러난 것도 아니니까 저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뭐 최근에 났던 의혹과 특히 또 정진상 전 실장 최측근 또 많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결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런 휴대폰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회선이 많고 휴대전화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직접적으로 뭐 호텔 특혜 의혹과 연결되는 것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의심스러운 정황을 객관적인 근거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로 어떻게 보면 입증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일인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사실 증거로 말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회선이 많았다, 휴대전화가 많았다라는 것만으로 예. 이 특혜 의혹이라든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했던 말 잠깐만 제가 한번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전화기엔 내 인생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
사실 이렇게 지자체장, 시장으로서의 휴대전화의 개수에 대해서도 또 과거 이런 발언까지 좀 생각해봤을 때 김민정 교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뭐 참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남시 화장실에는 부패 지옥, 뭐 청렴 천국 이런 말들을 써붙여놨다. 그만큼 청렴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청렴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6, 7개의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이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일 아니냐. 일반적으로 투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전화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정자동 호텔의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기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이 혐의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도된 것으로만 봐도 정자동의 경우에는 5단계나 토지의 그 성격을 인상시켰던 것이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용역을 준 회사와 또 호텔을 지은 회사가 같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고 등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 단순히 뭐 전화기 대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헷갈리실까 봐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혐의들이 적지 않아서 이 휴대전화 잠깐 지나갔던 얘기는 정자동 의혹이고 다음 주에 검찰 나가는 건 백현동 의혹이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는 대장동 관련인데 앞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 이제 대장동 본류의 재판이 시작이 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 2회 재판을 못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 갖고도 좀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판 준비 기일 대개 한 번 하거나 많아야 2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는 사건이 워낙 커서 그런지 오늘이 4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쯤에는 이제 끝나고 8월부터는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겠까 싶었는데 8월 18일 날 또 공판 준비일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도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런데 재판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판은 법관이 진행하는 거예요. 예. 검사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재판장이 딱 봤을 때 이 사건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거 끝내려면 일주일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일주일에 재판 몇 번 했습니까? 4번. 2번 하고 3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2번 못 하겠다고 일주일에 1번밖에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백현동도 기소되고 쌍방울도 기소되고 심지어 정자동도 기소되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중앙 갔다가 오늘은 수원 갔다가 오늘은 또 어디 갔다가 그렇게 재판부 투어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2번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 대장동 재판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횟수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고요. 지금 갖가지 혐의들로 지금 재판에 넘겨질 위기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이 8월 11일이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10번째 공판이 있었고 예고되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에 나갑니다. 8월만 해도 또 2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직접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또 다다음 주 금요일엔 또 선거법 위반 공판이 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8월 한 달만 해도 지금 빗금이 쳐져 있는 색깔이 다른 날짜들이 꽤 많아서 당대표직을 뭐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혁신안도 이렇게 빨리 밀어붙인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1당입니다. 민주당이. 제1당의 대표가 국회에 있는 시간, 여의도에 있는 시간보다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이 참 황당한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는 것이죠. 뭐 그게 또 다 이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사건들로 지금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었는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요, 지금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건만 일어나면 항상 따라온 이야기가 이미 그 법안 관련해서 이미 예전에 다 법안들이 제출됐었다. 근데 한 번도 논의된 게 없다. 수해 관련한 거라든지 뭐 범죄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뭐 연일 이 포문을 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제1당은 뭐 하고 있나요? 168명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국회에서 논의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개선해줘야 국민들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자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당이 총동원되다 보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든 대변인들은 매일 나오는 이 논평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본인 사건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될 혁신위원회는 뭐 이상한 것만 내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50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들도 잠깐만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볼게요. 김민전 교수님. 오늘 민주연구원장, 여의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정태호 원장은 김대중 납치 사건은 정치적 반대자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사례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모양인데,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들에 연루가 돼 있고 혹은 재판에 넘겨진 게 본인 스스로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더더욱이나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각종 혐의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이미 다 나왔던 문제. 들이고 이미 수사가 그 당시에 시작이 되었으며 그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아직 결말을 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재판이 빨리 일어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재판에 지연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선거법 재판도 여전히 공판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화영 그 부지사의 재판의 경우에도 누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고 더더욱이나 강준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를 가능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뭐 아주 극단적인 팬덤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의원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오늘 재판 속보성 내용과 함께 검찰 수사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